통해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참 오래됐습니다. 그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이 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잠시 뒤 오늘 강의 시간에 김경아 전문가를 만나보게 될 텐데 이 농도 짙은 미세먼지로 인한 혈관 질환에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어지는 보험 증권 분석 시간인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오늘은 특별히 K사의 다사랑 유니버셜 CI 보험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거나 보험과 관련된 질문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 날이죠.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더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보다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김경아 전문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더위에 고생이 많으시죠? 밖에 나가는 게 정말 고생인 것 같고요. 그냥 집안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뉴스도 많이 나오고 힘들었던 거 또 기억하시겠죠? 저희가 이 미세먼지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런 거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혈관질환 계통 진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세먼지가 아주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혈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발병 위험을 높아지는 심혈관 질환 이렇게 해서 신문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눈으로 보이는 증세들은 피부라든지 눈 이렇게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피에 녹아 들어가면은 그 피가 우리 몸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미치는 것들을 보면은 염증이라든지 비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히 부정맥, 심근경색, 아토피가 조금 더 심해질 거고요. 뇌졸중이라든지 천식, 태아 성장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바깥으로 보이는 이런 질병들은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심장, 뇌졸중, 태아 이런 문제들은 미세먼지가 주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증가를 했나, 이게 실제로 영향이 있나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최근 5년 사이에 50% 이상 되시는 뇌혈관 질환 환자들이 늘어났고요. 아래쪽에 18%에 해당하는 거는 심장 관련된 환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인에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장수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오래 살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장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몸 안에 같이 나하고 늙어가는 이 혈관들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은 뇌와 심장은 빨리 이렇게 발병이 되면 좋은데 가슴이 답답하다, 그냥 이렇게 화병인가, 아유 스트레스, 뒷목이 뻐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참다가 덜커덕 큰 병이 걸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요. 4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하셔서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장 내용을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보험으로 위험을 전가해야 되는데요. 이 혈관 질환만 딱 따서 모아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고를 수가 있으면 너무 좋을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은 암 담보가 조금 이렇게 있는 것들을 했는데요. 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암을 500만 원만 하면 일단은 보험료를 최저로 줄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암 걸리면 이 많은 보장을 다 받으면서도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은 꼭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담보들은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일 때 1,000만 원, 그리고 허혈성일과 뇌혈관 질환도 1,000만 원, 요렇게만 하시면 정말 필요한 혈관 질환만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혈관 질환 진단비는 딱 한 번만 받잖아요. 그런데 혈관 질환으로 한 번 수술을 하신 분들은 7년이나 8년 후에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스텐트 삽입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혈관에 한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여러 번 반복할 확률이 높은데요. 구성을 특정 질병 수술비라든지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인공관절 포함한 뇌혈관, 심혈관 수술들을 이렇게 모아놓으시면 그러면 훨씬 더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얼마를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얼마 받는지를 풀어서 딱 합산을 해보면 일단 진단비를 받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에서 뇌혈관 질환으로 그냥 수술만 하셔도 2,000만 원, 그 중에 400만 원, 600만 원은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수술비가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뇌졸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뇌졸중일 때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받으시고 게다가 플러스 1,000만 원에서 진단비를 더 받으시고요. 수술비도 하나가 추가가 되죠. 이렇게 되면 뇌혈관 질환일 때는 2,000만 원을 받고 그중에 1,000만 원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받게 되는 수술비가 포함이 되는 구조고요. 뇌졸중일 때는 진단비 2,000만 원은 그냥 한 번만 받으시는 거고 나머지 나와 있는 1,2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술비는 플러스 알파로 반복해서 지급받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3,200만 원, 그 다음부터는 1,200만 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다면 45세 이후에 점점 나이 들어가서 환경이 변해가면 지금보다 아마 혈관 질환 계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위험을 담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가장 큰 특징은 혹시라도 가벼운 암에라도 걸리게 된다면 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고 앞으로 계속 쭉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같은 방법으로 심장에 문제가 조금 온다 그러면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할 때 진단비에다가 수술비를 더하기를 하면 2,000만 원, 역시나 1,000만 원은 반복적으로 수술할 때 받을 수 있는, 여러 번 매회 받을 수 있는 수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급성심근경색은 위에 있는 보장을 몽땅 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가 추가되고 진단비가 추가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한 번에 3,200만 원을 받으시는데 2,000만 원은 진단비고 플러스 알파로 1,200만 원은 수술비로 매회 여러 번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 놓는다면 뇌나 심장에 여러 차례 수술을 하시게 될 때 진단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만 잘 모아 놓으신다면 혈관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장은 좋고 환경적으로 앞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발병될 예상이기 때문에 내 보험 중에서 보완을 해야 될 것, 앞으로 만약에 추가를 하면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또 보험료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보험료는 20대, 30대는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무해지환급형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돈을 납입하시는 20년 동안은 돈을 돌려주는 해약환급금이 없지만 그 이후에 해약환급금을 발생하도록 해서 평소에 내는 보험료를 34% 저렴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렇게 구성을 하신다면 20대, 30대에는 한 2만 원 정도면 이분들은 80년, 70년을 보장받도록 이렇게 긴 기간 보장을 받게 될 거고요. 40대에 오시면 여자분들은 24,000원, 남자분들은 42,000원 이렇게 되고요. 50대, 60대로 오시면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요 정도 보험료면 100세까지 보장받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보통은 뇌졸중 내지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이렇게 큰 진단비를 딱 한 번만 받고 끝나는 보험이 많으신데 우리 인생이 진단을 한 번만 받는다거나 큰 병이 한 번만 찾아오고 그 이후에는 아예 안 오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진단비도 물론 잘 차곡차곡 잘 쌓아 놓으시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이 수술비를 조금 보완 전략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그러면 보통 80세 이전에 진단비가 많이 끝나시는 분들이 80세 이후에 100세까지도 진단비와 더불어 수술비까지 복층 설계를 이렇게 잘 해놓으신다면 웬만한 환경 변화에서 올 수 있는 우리에게 올 수 있는 혈관 질환에 관련된 위험들을 보험에 충분하게 위험을 전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환경이 많이 더 더워지고 매년 더 힘들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그 환경을 슬기롭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보험에 잘 전가를 하는 이런 효율성 높은 보험을 찾는 좋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예,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호흡기 질환뿐만이 아니라 혈관 질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혈관 질환에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잘 대비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전화,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증권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 방송 보시다가 내 증권도 이렇게 분석 받아보고 싶다 생각되시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지요. 저희 봐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성군 전문가께서 도와주실 텐데요. 어떤 증권을 살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올해가 45세 되신 여성분인데요. 네. 30대 10여 년 전에 가입하신 K사의 다사랑 CI 유니버셜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장면을 보면은요, 일단 여기 보험의 제목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최현정 아나운서, 여기서 이렇게 보실 때 혹시 특별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디 있나요? 항상 이렇게 내 보험 바로 알기 시작할 때마다 첫 번째 증권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오늘 처음 보는 게 특별 조건부 인수 대상 및 부담보호 부위라는 거는, 예, 생소한데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이분이
이 보험에 가입을 하기 전에 네. 가입할 때 아마 이 지금 그 내용을 보면 자궁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부담보가 걸려 있잖아요. 네네. 근데 1년 부담보라고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자궁 쪽에 아마 치료를 받으셨지 않았나 해서 아마 이런 그 부담보 면책 기간을 아마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보험을 또 유난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그 제목에서 보면 K사 그 다사랑 유니버셜 CI 보험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유니버셜이라는 그 보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좀 하이브리드형 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뭐 기본적인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는 혹시 최은정 아나운서 뭐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중도 인출 같은 기능이 있다고 아는데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는 건가요? 아주 예. 뭐 중요한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네. 일단 대체적으로 보면 물론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일단 네. 자유납이 가능하다는 말씀인데요. 자유납이 가능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보험료가 17만 1,000원이 돼 있잖아요. 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 보험료를 17만 1,000원을 낼 수도 있고요. 아예 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알아서 내가 능력껏 넣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죠. 물론 보험료를 안 내시면 있는 그 적립금에서 대체 납입이 됩니다. 근데 물론 그 적립금이 다 소진이 된 다음에는 만약 그때도 안 내시면 이 보험은 실효라든가 또 해지가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가입한 날짜가 2006년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보험료가 17만 1,000원을 납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2008년이기 때문에 거의 한 12년 동안 납입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보험료가 17만 1,000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보장성 보험료로는 적지 않은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과연 그러면 특약들을 17만 1,000원의 안에 얼마만큼 알찬 보장을 갖고 있는 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은 그 보시기 전에 일단 17만 1,000원을 만약에 내가 좀 부담이 돼서 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분이 지금 한 12년 동안 납입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쌓여있는 적립금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보험료를 안 해도 이 모든 보장을 갖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유니버셜 기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유니버셜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종신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유니버셜은 자유납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게 있고 다른 유니버셜이 아니더라도 일단 종신보험은 대체 납입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네네. 현재 있는 납입하는 그 금액에서 대체 납입을 통해서 그 보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12년 동안 납입을 하셔서 이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한 45살 정도가 됐는데요. 최소한도 60세 이상은 그 보험료를 납입을 안 하셔도 이 보험은 전체 보장을 그냥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이제 그 수익자 부분 항상 지정을 해놨는데 이 수익자 여기 사망시 수익자를 딱 지정해 놓으셨네요. 아주 잘하셨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 특별 조건부 인수 대상 부담보는 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분은 가입하기 전에 어떠한 질병 때문에 표준체로 가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인을 못 받았습니다. 건강차 할인을. 그러면 12년 전에 이런 그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1년 부담보기 때문에 만약 1년 부담보가 끝나고 보험회사에 그 건강체를 신청을 하셨으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하셨군요. 여태까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무려 한 10여 년 이상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물론 이제 그 금액에 따라 약간 다른데 그 돌려주는 회사도 있고 아주 할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또 그 할인, 그 건강체 할인도 회사마다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그 건강체 할인을 받아서 보험료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내용을 한번 이제 보면은요, 여기 뭐 주보험도 있고 각각 특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약 보험료를 보면 7천만 원에 보험료가 13만 2천 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셨지만 총 보험료가 17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기약 보험료가 13만 원으로 거의 한 70% 이상을 주기약 보험료에 지금 치중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주기약 보험료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럼 주기약 보험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망하거나 장애 분류표 중 동일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 합산 장애율의 80% 이상일 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하거나 또 그 어떠한 그 후유 장애가 80% 이상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사망은 아실 거고 동일 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한쪽 뭐 사고가 나가지고 한쪽 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장애율이 예를 들어서 30%가 났다고 하면 네. 또 그 다음에 어떠한 뭐 다른 질병으로 또 뭐 위암이 가지고 위절제술을 해가지고 또 50% 뛰어났다 그럼 두 개 합쳐서 80%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항상 동일 재해, 동일 상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져 사고가 나도 뭐 다리가 부러졌거나 뭐 팔이 부러졌고 또 뭐 이 신체 부위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합산 장애가 80%가 돼야지만 지급한다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 그 지급 발생 전을 보신다고 하면 이거는 뭐냐면 CI 그 보험금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CI 보험금이 만약에 지급하기 전에면은 그 기본 보험금의 그 7천만 원에 거기에 혹시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에 대한 어떤 가상보험이 지급하고요. 만약에 CI 진단금이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80% 나머지 20%의 그 이자만 플러스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네. 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 CI 보험금은 주계약 보험료의 80%라고 여기 지금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렇게 보니까 재해 쪽이 지금 많이 돼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재해 사망 특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해 사망은 마찬가지로 재해로 사망하거나 장애 분류 표준 동일 재해로 여러 신체 부위 합산 장애율의 80%인 경우 이렇게 됐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동일 재해입니다. 여러 재해가 아니라 동일 재해로 합산 장애가 80% 이상이 되었을 경우를 지급한다는 걸 좀 이게 명심해.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계속 네. 강조를 하는 게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보면 여기 또 장애재연금 특약이라고 있어요. 그럼 이 장애재연금 특약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80%가 장애가 됐을 때 만약에 80%가 되면은 매년 2,100만 원씩 10년 동안을 지급을 하게끔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50%가 될 경우에는 1,050만 원씩 10년 동안 지급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한다면 이 부분은 좋은 좀 담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80%보다 50% 장애가 돼 있다라는 한 것은 우리가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면 50% 정도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좋은 담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여성 건강 특약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그 여성 건강 특약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보장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네, 여성 관련해서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럼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닌 것 같군요. 아니,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에 2대 진단비가 들어가네요. 아.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각각 1,000만 원씩 지급을 네네. 하고요. 여기 5대 장기 수술 또는 조혈모 세포 이식을 할 때 500만 원이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요 성인병과 부인과 질환을 할 때 그 입원을 할 때 그 각각 그 입원비가 나가는데요. 여기서 그 주요 성인병이라는 거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뭐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 질환이라든가 뭐 폐 질환이라든가 어떤 그 당뇨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요 성인병에 속해 있는 거고요. 여기서 부인과 질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조금 아까 그 최영정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던 뭐 여성 생식기라든가 뭐 이런 쪽 유방일장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약관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략적인 특약 내용을 제가 살펴봤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내용을 보시면은요. 일단은 만약에 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8년 정도밖에 납입하는 기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계속 납입하시는 것은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이 적립금이 아닌 순수한 보장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유니버설 기능을 활용한 그 대체 납입을 통해서 그 보장을 계속해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약 내용 중에 굉장히 진단비가 굉장히 부족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암 진단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말씀하셨던 그 뇌질환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보장 내용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그 보험료를 대체납을 통해서 그 절약을 한 그 17만 1,000원을 가지고 오늘 나왔던 플랜을 아마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생존 보장에 대한 보장 담보를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체를 반드시 신청하셔서 유지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 할인을 꼭 받기를 권해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대 진단비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보험을 그 유지하시거나 혹시 그 대체납입을 통해서 절약된 보험으로는 반드시 3대 진단비의 그 담보를 꼭 보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증권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리모델링을 도와주셨는지 그 사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K사의 다사랑 유니버셜 CI 보험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증권도 이렇게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요.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성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보험 플랜 119 연결이 되셨고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지금 제 보험에 네. 그 특약들이 지금 다 갱신형이에요. 그러세요? 근데 예. 지금, 이게 지금 제가 한 번 갱신하고 나니까 보험료 오른 게, 보니까 앞으로 갱신을 하면서 계속 이 보험 가지고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지금 유지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지금 실손보험이 아직 없거든요. 실손보험이 없으세요? 네네. 네네. 특별 병원도 자주 안 가고 해갖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4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해갖고, 전화 드렸어요. 그러세요? 시청자님. 그러니까 지금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혹시 약 드시는 것도 없으시고요? 예, 없어요. 저희 보내주신 증권 봤는데 한 건의 보험을 주셨어요. 삼성화재 슈퍼플러스 라이프 보험인데 이거 말고 다른 보험은 그럼 없으신 건가요? 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김경아 전문가 잠시 뒤에 연결해 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고요.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 라이프 보험이 있으시네요. 2013년도에 가입하셔서 25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기는 했는데 주요 특약들이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오를 게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4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건강 상태는 양호하지만 아직 실손보험이 없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증권 보내주신 거 제가 간략히 봤는데요. 우리가 그 보내주시는 많은 증권의 대부분이 돈 내는 기간이 20년 납 이런 게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마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사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증권이 딱 20년 납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데 보내주신 거는 25년 동안 돈을 내도록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살펴보기 이전에 보험료를 다른 사람들이 20년 낸다고 나도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 보험료는 돈을 다 내놔도 그 돈 안 찾아가는 거 아시죠? 네. 네, 돈을 안 찾아가고 보장 받을 때까지 그냥 돈을 묵혀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싸고 그리고 내가 부담 안 되는 선에서 하시는 게 우선은 보험료, 돈 내는 측면에서는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알고 그러셨는지 알고 일부러 25년 납을 하셨었어요? 아니면은 그냥 추천해 주신 대로 하셨나요? 그냥 지인이 제가 실손보험도 없고 보험을 제가 원래 안 좋아해서 병원 관리도 없고 그래서 매달
10만 원, 8만 원 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작은 돈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안 하고 있었더니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고 해서 네네. 그냥 권유해 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설계를 아마 20년 납을 했으면 10만 원보다 보험료가 올라갔을 것 같은데 매월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은 좋은데 여기에 문제점은 선생님이 전화로 말씀 주신 것처럼 갱신을 한번 하고 나니까 이거 다음에 갱신될 때 막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갱신이라는 게 다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가입할 때 굉장히 저렴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고 몇 년 이내에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많이 나중에 비싸질 거라는 예상도 중요한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한 65세, 70세가 되면 일단 수입이 많이 떨어지고 뭐 기초연금이나 이런 아주 제한된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은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80살이 될 때까지도 보험료를 계속 내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을 잘 집어준 것처럼 지금 건강하고 한 살이라도 어리실 때 갱신 안 되는 걸로 해놔야 나중에 80살, 90살 때 돼서 그때 돼서 돈 내라 그러면은 나이 드셔가지고 생활비도 빠듯한데 보험료 내려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바꾸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예, 바꾸시는 타이밍은 이유랑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여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었으면 앞으로 이 문제점을 어떻게 바꾸지? 어떻게 하면 조금 적은 비용으로 오르지도 않고 긴 기간 보장을 받지? 이런 거를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실손보험은 단독 실손보험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단독 실손보험을 하나 뭐 하시는 거는 모든 보험회사가 똑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고민이 덜 될 것 같은데요. 40대 후반이면 단독 네. 실손보험은 얼마나 가격이 책정돼요? 지금 한 25,000원 전후에서 될 것 같아서 네네. 단독 실손보험은 한 25,000원 전후 정도 이제 정확한 주민번호를 아시면은 아마 아실 수 있으실 텐데 네네. 2만 원에서 뭐 25,000원 넘지 않게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실손보험 다 똑같으니까 빼고 예. 그럼 요거를 제외하고 실손보험 이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그려보면요. 진짜 돈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 암이라든지 뇌혈,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갑자기 막 큰일 겪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일주일에 중환자실에서 150만 원, 300만 원씩 결제하라고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어쨌든 지금은 중요하니까 그런 진단비는 첫 번째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여자분이시다 보니까 부인과 질환이나 여성질환, 만성질환 이런 것들로 암은 아니지만 사소하게 종양을 떼거나 용종떼거나 수술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단비 하시면 두 번째는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수술비들을 항목별로 이렇게 조목조목 모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입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해 이런 것들까지 딱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데 요즘은 보험이 딱 정해진 거 하나만 그대로 하셔야 되지는 않고요. 살펴보시고 우리 집은 가족력이 암이 없으면 암은 좀 작게 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없으면 혈관을 좀 작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항목을 어떤 거는 많이 하고 어떤 건 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추시면 되는데 또 좋은 거는 화면에 나가는 거 보이실 텐데 돈 내는 기간을 굳이 10년이나 20년 이렇게 짧게 하실 필요 없으세요. 지금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보다는 보험료를 쫙 낮춰서 그냥 전화요금 내듯이 전기요금 내듯이 평생 다 그냥 이거 비용이다 생각하고 좀 길게 내시면 매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좀 체감이 싸게 돼야지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를 일단 낮추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험이 많이 개발이 돼서요.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무해지 환급형이요? 예. 아니요. 못 들어봤는데. 예, 그러실 거예요. 예전에는 보험료를 내다가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을 주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납입하는 동안, 그러니까 20년 납이면 20년, 30년 납이면 30년 동안 중간에 해약을 하시면 원래 보험 목적은 오랫동안 보장받아야 하는데 중간에 돈 낼 때 해약을 하시면 돌려받는 돈이 없게 만든 게 무해지 환급형이에요. 근데 얘의 장점은 그냥 해약했을 때 돈 받는 것보다 보험료가 한 34% 정도 저렴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보험은 보장받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매월 내는 거를 좀 길게 납입을 하셔서 1차로 보험료를 작게 하시고 두 번째는 무해지 환급형을 고르시면 거기에서 보험료가 또 34% 줄어드니까 한 4, 5만 원 정도면 내가 원하는 담보를 충분히 100세까지, 90세까지 이렇게 고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납입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무해지 환급형을 고르신 다음에 내가 필요한 담보를 갱신 안 되는 것들로 진단비, 수술비, 그 다음에 상해 이런 것들을 쫙 모으시면은 지금보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갱신되지도 않고 월보험료도 줄여서 내가 필요할 기간까지 보장을 이렇게 구색 맞추기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요, 네. 제가 네. 이게 지금 갱신이 너무 많아서 갱신이 한 번 되고 나서 네. 이제 가입했던 분한테 여쭤봤어요. 네네. 갱신이 안 되는 거는 없냐. 그랬더니 갱신이 안 되게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 굉장히 비쌀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만약에 냉장고를 사러 가시면 ABC 회사마다 비슷한 그 기종인데 약간씩 차이 나는 거 혹시 아세요? 그것도 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보험을 만드는 회사가 여러 회사에서 만들잖아요. 네네. 그 각 회사의 위험도, 그 각 회사에서 자기네가 장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예정이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암보험도 보험료가 다르고요. 똑같은 혈관질환도 다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달라요. 그래서 보험을 알아보실 때는 그 아시는 분 한 분한테만 물어보시면 그분이 아시는 것만 알려주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조금 경쟁력 있는 2개, 3개 회사에 따로 견적을 받아보시면 동일한 암보험인데도 여긴 싸네? 동일한 재해보장인데 여기는 많이 비싸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내가 원하는 걸 고르실 때 어차피 보장은 다 똑같이 해줄 거거든요. 네, 특별히 문제가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저렴한 비용에 내가 원하는 보장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그냥 아시는 분 그 한 분한테 여쭤보면 그분이 말씀해 줄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듣기 때문에 이거보다 굉장히 비싸다. 그냥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1, 2, 3, 4, 5번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나한테 제일 유리한 걸 찾으시는 게 현명한 소비자이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예, 더 세부적인 거는 전화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또 다른 또 루트 통해서 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전화로 다시 상담 요청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김경아 전문가께서 하시는 말씀 이해하신 것 같은데 네. 지인분이 어떤 특정 보험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이제 특화된 상품 여러 가지 있는데 비교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네. 하셨던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또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예, 들리세요? 저희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는데요. 네. 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그 연금 든 게 있는데, 예. 이게 최저 보증이 높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연금을 들은 건데, 예. 이게 좀 종신보험인데 점검 좀 하려고. 예, 시청자님 혹시 지금 선풍기 바람을 좀 쐬고 계신가요? 네. 예, 지금 전화기 속으로 바람 소리가 들어와서 잠깐만 좀 꺼주시겠어요?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했는데 최저 보증 이율이 좋다 그래서 가입하셨다고요? 네네네. 예, 그리고요. 제가 지금 종신보험하고 종합보험이라는 게 들어져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일반 연금보다 높다고 그래서
뭐 수입도 높고 최저 보증이고 그래서 이제 들었는데 이게 정말 맞는지 좀 점검 좀 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네. 저희 증권을 미리 보내주셔서 미리 받아봤는데요. 한 달에 네네. 보험료를 60만 원 정도를 납입을 하고 계세요. 네네. 꽤 큰 돈인 것 같은데 이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지금은 조금씩 부담스러워요. 아, 그렇게 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 연락 참 잘 주신 게 김성군 전문가께서 연금 쪽으로는 특화되어 계십니다. 전문가시거든요. 아마 네네. 김성군 전문가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시청자님, 네. 혹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45세요. 45세 되셨어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정리해봤는데 말씀하신 그 연금보험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셨네요. 흥국생명의 라이프업 종신보험 납입기간 20년으로 가지고 가고 계십니다. 이게 48만 8천 원으로 보험료가 꽤 많이 나가고 있었고요.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장보험도 있으신데 20년 납 100세 만기로 요거는 2010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유지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시네요. 저희 문의사항 다시 보겠습니다. 올해 45살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연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최저 보증 이율도 좋다고 했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김성군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두 가지 그 보험에 가입하셨고 오늘 그 종신보험을 그 연금으로 알고 가입을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연금보험입니다.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은 반드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일단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네. 그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이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흥국생명의 그 라이프업 종신보험은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기약 2억에 들어가 있으시고요. 20년 납에 로 가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때 그 최저 보증 이율이 3.5%더라고요. 3.5%.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요새 그 생각을 하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3.5%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그 보험료를 48만 8천 원을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3.5%가 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보험료 48만 8천 원을 3.5%로 불이가 되는 게 아니라 48만 8천 원에 한 30% 정도의 그 사업비를 공제한 나머지 한 3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에 대한 것에 3.5%가 불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추가 납입을 만약에 안 하신다라고 하면 현재 20년 납을 다 하셨어도 원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1년째 정도, 22년째 돼야지 아마 내신 돈에 원금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보험이 그 연금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이 보험에 대한 주기약이 2억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선생님께서 내시는 보험 48만 8천 원을 20년을 납입을 하시면 네. 그 납입하시는 그 금액이 총 금액이 한 1억 2천이 채 안 되시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사망하실 경우는 2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장성 보험으로 본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죠. 1억 한 2천이 안 되는 돈을 받고 내고 2억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이 보험을 연금으로 알고 가입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똑같은 돈을 만약에 연금으로 만약에 내셨다라고 하면 48만 8천 원의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그 사업비가 1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면 48만 8천 원에 한 4만 8천 원 정도, 한 5만 원, 5만 원 정도의 그 사업비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다 나의 그 수익으로 운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돈에 사업비를 30% 띄는 거 하고 사업비를 10%도 안 되는 걸 띄는 거 하고 어디가 더 많이 붙겠어요? 시청장님? 네. 당연히 연금이겠죠. 연금이 확실히 네. 연금 쪽이. 네, 네. 그래서 목적을 정확히 명확히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아마
그 가입하셨을 때 아마 혹시 이게 지인 통해서 하셨죠? 네네. 네. 아마 이게 그 연금보다 더 많은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마 말씀하셨던 거는 아마 공시이율형 연금을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공시이율형 연금보다 더 많은 걸, 시간이 가면은 공시이율형보다는 조금 더 많은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모르지만 실질적인 전체적인 변액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절대로 많이 받을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보험은요, 네. 그 주기약 부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기약 부분을 같이 갖고 가면서 나중에 그런 주기약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없을 때 나머지 있는 돈을 연금으로 활용을 하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간다고 하면 유지하도 좋겠지만,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거를 완전히 100% 연금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이거는 좀 다시 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지하고 그냥 연금을 드는 게 더 지금 시점에서는 나은 건가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나는 이거는 무조건 100% 연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해지하시고 실질적인 변액연금으로 돌아가시는 게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찍 죽을 것 같지는 않아서. 네네. 그 이제 기억을 사는 것보다는. 네. 보장성 보험을 말고 제가 마무리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그 보장성 메리츠 알파 플러스 보장 보험은요, 일단 그 담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잘 가입하셨어요. 네. 이 보험은 3대 진단비서부터 뭐 수술비 여러 가지 모든 담보들이 뭐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은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있는 암 진단비 같은 경우도 이 회사를 선택을 했던 것도 이 회사, 그 암 진단의 범위가 대장 전막내암도 그 일반암으로 주는 어떠한 그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변액연금은, 연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만약에 선생님께서 연금보험으로 가입한다면 갈아타는데 반드시 변액연금으로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납입하셨던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3년 정도 내시면은 한 달에 1년에 한 600만 원에 한 1,800만 원에 납입을 하셨지만 아마 해지환급금이 한 1,000만 원 정도는 손해를 보실 거예요. 만약 해지한다면. 내신 내시는 그 차내 해지환급금이 내가 낸 돈보다 한 1,000만 원이 하지만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내시는 그 보험을 그 변액연금으로 가입을 하시면서요, 한 20만 원의 기본 보험료에 30만 원을 정기 추가 납입으로 만약에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7년 한 10년이 채 안 되는 그 시점에 네. 지금 잃어버렸던 그 금액은 다 회복이 가능할 거로 좀 보고요. 또 하나는 왜 또 변액연금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현재 있는 공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도저히 공시율로는 회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변액연금을 해야 되는데 요새 뭐 주가가 좀 떨어지셨다고 좀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장기 분할 납입이기 때문에 뭐 전문 용어로 DCA 효과에 의해서 반드시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 변액연금을 준비하실 때 20만 원의 기본 보험료에 추가 납입 30만 원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처음에 생각하셨던 연금의 기본 목적에 있는 것으로 가면서 나중에 좀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한 3년 정도 있으면 제가 잃어버린 한 1,000만 원 정도는 다시 회복이 된다는 말씀? 아니, 그게 아니라 10년이요, 10년. 10년? 네네네. 10년 정도만 되면 잃어버렸던 1,000만 원은 무조건 회복이 가능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네. 물론 그 수익률이 좋으면 그 전에도 충분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또 펀드를 또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씩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방송 끝나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오래 사실 예정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연금 준비를 잘 하셔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뭐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보면 오히려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저희 지금 방송 끝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 텐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때 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만 좀 볼게요. 1941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49년생 어머니 암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69세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암보험 가입 가능해요, 선생님? 예전에는 69세면 거의 보험이 만기가 될 연세라고 하는데요. 네. 요즘은 80이 되셔서도 새로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어머님, 시어머니께서 80세가 딱 되셨는데 암보험 가입할 수 있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69세는 완전 청춘이시잖아요. 암보험 말고도 다른 거 많이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조금 차이점은 내가 어렸을 때처럼 원하는 대로 돈만 낸다고 많이 가입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연배가 65세, 70 이렇게 되시면 한 회사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자기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만큼 하시고 또 무해지 환급형 많이 나와 있으니까 무해지 환급형인 회사에서 요만큼 또 다른 회사에서 요만큼 이렇게 하시면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시는 거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69세 화이팅이십니다. 69세는 청춘이십니다. 저희 문자 또 풀어볼게요. 4074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2017년에 변액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인데요.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맞습니까? 하셨습니다. 앞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걱정 없다라고 하셨었죠? 김성근 전문가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 우리가 연금을 준비할 때는 우리가 매달 불입하는 적립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 없는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98년도에 IMF가 왔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300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00이었는데 20년이 지난 현재 주가 포인트가 지금 많이 내려갔다고 해도 2300이에요. 그러면 20년이 예를 들어서 그때 1억이 있던 사람은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이렇게 또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불과 2년 만에 내려갔던 게 다 올라왔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현재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거의 금방 해결될 거니까 반드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참여 방법 나가고 있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 플랜 119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